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딘사랑병원의 수술 이야기, 무릎의 그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은, 치료법으로서는 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수술 중에서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수술법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술의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는가,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한 가지 재료라도 만약에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면 음식 맛이 없거나 하듯이 수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결과를 좋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대부분 낙상사고입니다. 농구나 축구 해서 이거 점프하다가 착지할 때 발목이 꺾이면서 무릎에 힘이 가면서 많이 그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운동을 하다 넘어질 때, 아니면 또 무릎이 뒤틀리면서 다칠 때, 또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스키 손상으로 인해서도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의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진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진단법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절 그 전문 병원에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인대 부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대 부하 검사를 하는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 검사는 어떤 방법이냐면 엑스레이를 찔 때 무릎을 앞으로 밀어서 인대가 만약에 끊어졌다면 밀려나가겠죠. 그 밀리는 정도를 판단을 해서 인대가 다쳤나 안 다쳤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은 정상 무릎이고요. 왼쪽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는 무릎인데, 우측에 비해서 좌측에 무릎이 앞으로 한 11mm 정도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 것을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됐다고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라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MRI 검사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측에 있는 MRI 사진은 정상의 MRI 사진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MR 사진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 사람의 MR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검게 보이는 인대가 우측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찍게 되면 쉽게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수술법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이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어떤 수술이냐면은 우리가 인대가 끊어졌으면 봉합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릎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통해서는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인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식물을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관절경을 통해서 안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것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는 환자의 동영상이 되는데, 인대가 완전히 그 뽑히듯이 끊어져서 너덜거리고 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은 정상의 전방십자인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밑쪽 아래쪽 경골에 터널을 하나 뚫고요. 대퇴골 쪽에도 터널을 하나 뚫어서 터널을 통해서 이식물을 위아래 통과를 시키고 위쪽과 아래쪽에 고정을 하는 수술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식물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타각원이고 하나는 자각원입니다. 타각원은 죽은 사람으로 채취하는 그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자각원은 환자 몸에서, 무릎에서 심줄을 하나 채취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타각원에 비해서는 자각원이 월등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타각원을 쓰게 되면은 면역학적으로도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보관을 할 때 아주 저온의 그 냉동 상태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럼 이식을 하고 나서도 재생이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령 재생이 돼도 완전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동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좋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각원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각원을 채취하는데 수술적인 좀 어려움도 있었고, 자각원 채취한 부위에 후유증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햄스트링건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 병 같은 경우에도 햄스트링건 중에 하나만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후유증 없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은 원래 위치에 맞는 해부학적인 위치에 터널을 뚫어서 그쪽에 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 최근까지도 아니면 현재까지도 해부학적인 위치에 터널을 뚫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위치, 원래 위치에 터널을 뚫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른쪽 무릎인 경우에는 10시 방향, 왼쪽인 무릎에는 2시 방향의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해부학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측에 보이는 것은 기존의 비해부학적인 터널의 위치라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해부학적인 터널을 뚫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비해부학적인 터널은 보통 한 11시 정도에 된다면은, 해부학적인 터널은 한 10시 방향 정도가 되겠고, 이쪽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2시 방향에 잘 터널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은 이제 위아래 그 뼈에 터널을 뚫게 되는데, 터널의 지름을 작게 가늘게 뚫는 것이 뼈에 대한 손상도 적고 관절에 대한 손상도 적을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전제 조건은 이식물이 건강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굵은 그 이식물을 쓰지 않아도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 자각원이 필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인대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 인대는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끊어져 있는 인대지만, 그 인대 조직을 싸고 있는 막에는 무릎에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감각 세포들이,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들을 최대한 살려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환자는 1년 전에 자각원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였고, 잔존 인대를 보존한 수술을 하였는데, 1년 후에 그 확인한 사진에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모양을 보여주는 십자인대로 이렇게 재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제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게 되면 위아래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메탈로 된 나사를 받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그 메탈로 인해서 겨울에 춥거나 시릴 수도 있고, 이거 부딪히거나 닿을 때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메탈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면은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나사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탈 나사를 사용하지 않는 재건술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우측에서는 메탈 나사를 이용한 고정이라면은, 좌측에서는 메탈 나사를 사용하지 않은 십자인대 그 재건술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를 좋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자각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해부학적인 터널의 위치에 터널을 뚫는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잔존인대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거. 그거 이외에도 터널을 가능하면 적게 뚫어서 관절에 대한 손상을 적게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메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걸로 인한 불편감이나 제거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끝난다면은 이제 이런 엑스레이가 보여야 되겠죠. 터널도 굵지 않고 하드웨어도 없는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쉽게 좋은 수술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보통 MRI를 찍어서 수술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는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십자인대 모형이 없는 사진이라면 좌측에서는 십자인대가 재건술 후에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잘 돼서 수술이 잘 되었다면은 보통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무릎에 동요가 없이 통증도 없이 잘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년 후에 텔루스 부하 검사를 통해서 무릎에 동요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한 사진인데, 이 환자는 수술하기 전에 한 9mm 정도 동요가 있었는데 수술 후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텔루스 부하 검사를 해서도 앞으로 밀리는 게 없는 동요가 없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그런 환자의 텔루스 부하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